시작하기 앞서서 돈이 몰렸던 섹터, 주도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은 좀 하락하는 듯 했으나 대부분 조금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죠. 소폭 약세로 마감이 됐고, 시장 자체적으로 흔들린다 이런 거보다는 역시나 개별 종목 테마 장세가 또 다음 주에도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코스닥이 엄청나게 랠리를 지금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900포인트가 넘었어요. 코스피는 2500을 넘겼고 이제 2600포인트를 바라보고 있죠. 코스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900까지 달려왔습니다. 엄청난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2차 전지가 살짝 꺾이는 듯 했으나 그 바톤을 일부 바이오나 다른 섹터가 받아주면서 2차 전지의 일부 하락을 오히려 상쇄시키면서 오히려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사실 2차 전지도 살짝 꺾였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완전히 추세를 이탈한 것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봐야 되는 섹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시장 흐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과거 한두 달 전, 최근에만 해도 2차 전지에 굉장히 쏠림 현상이 강했습니다. 예를 들면 2차 전지에 대략 한 80% 정도 자금이 몰리거나 이쪽 관련주, 테마주만 굉장히 들썩거렸다라고 본다면은 최근 들어서 한 2차 전지가 약간은 약세가 보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비율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 한 50% 정도의 시장의 강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점유율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여전히 이쪽 섹터에 많은 자금들이 계속 돌고 있고, 그러면 나머지 이런 30%나 나머지 50% 정도 비율은 어디로 갔느냐? 여기에서 남은 비율이 지금 현재 바이오에서 한 20%, 그리고 신재생도 한 10% 등등 이렇게 좀 나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 부품도 한 20%. 그다음에 사실상 이것도 2차 전지에 파생됐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전기차 부품이나 기타 전기차 충전소, 그다음에 가능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이쪽으로도 조금 자금이 이렇게 분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전에는 2차 전지 거의 몰빵이었다면은 지금은 이렇게 일부 다양한 섹터로 분산이 되면서 게임주도 살짝 포함이 됐죠. 게임, 바이오, 신재생, 전기차 부품, 그 다음에 추가 후보로는 원전이나 원전도 사실 신재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렇게 분산이 되고 있으니까 2차 전지 끝이냐? 당연히 그건 아니죠. 왜냐면 여전히 이렇게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2차 전지 관련해서 차이점은 그거예요. 기존에 강했던 그러면 에코프로가 계속 가느냐? 그게 아니죠. 에코프로는 조금 주춤거리더라도 금요일장만 해도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 포스코 그룹주들이 굉장히 좋은 힘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살짝의 2차 전지 내에서도 대장주가 바뀌면서 순환매가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덜 오른 종목들이 또 순차적으로 한 번씩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2차 전지도 보면서, 하지만 여기서 일부 빠져나간 자금들이 다른 섹터로도 순환매가 무시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만약에 2차 전지 부담스럽다 라고 한다면은 다른 섹터에서도 공략을 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난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타점에서 좀 잘 매매를 한다면은 또 2차 전지 내에서도 꽤 먹을 구간이 나오고,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많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비교적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섹터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2차 전지에 완전히 꽂히셔서 여기에서만 매매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고, 어떤 분들은 최근에 바이오가 굉장히 강세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예전에 바이오에 굉장히 크게 대인 적이 있어서 바이오는 매수하는 순간부터 심리가 불안하더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심리가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은 흐름대로 파악을 하되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되 비교적 내가 좀 더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나 이런 테마군들을 선점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대충 이런 식으로 자금들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종목들 한번 본다면은 일단 금요일날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친환경 관련으로 이슈가 붙으면서 올라왔죠. 그래서 거래대금도 꽤 터져줬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서 관련해서 계속 눌림 반등 이런 것도 노려봐야 될 것 같고, 포스코 퓨처엠이 강하게 오른 만큼 또 다른 2차 전지 내에서 충분히 시간차를 두고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도
종목들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신재생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CS 윈드 이런 종목도 이런 삼각 수렴의 패턴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금요일날 고점을 좀 돌파를 해줬죠. 이 삼각 수렴의 상단 고점을 여기까지 왔다면은 한번 신고가는 찍는다는 마인드가 되지 않을까,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신고가 같습니다라는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CS 윈드가 올라가면서 이런 베어링 같은 종목도 같이 탄력적인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만약에 풍력 쪽에서 이런 좀 양호한 흐름이 나와준다, CS 윈드에서 신고가가 나와준다, 그러면은 비교적 덜 올랐던 그런 풍력주에서 좀 수단매가 들 수 있으니까 같은 섹터 내에서 좀 양호한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다른 풍력주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이나 수소 이쪽으로도 한 번씩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일단 금요일날 박셀바이오가 상한가가 가지면서 바이오 종목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죠? 그래서 장중에 뭐 대부분 반등이 잘 나와줬다. 뭐 이런 종목들 ABL 바이오, 알테오젠, 뭐 루닛, GI 뭐 등등 이런 종목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물론 막판에 좀 빠졌지만 대부분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월요일날 박셀바이오가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차익 실현 나온 이후에 다시 조정 이후에 우리 또 바이오 종목들 한 번에 끝날 녀석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 이후에 눌림을 공략하는 전략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런 눌림의 자리들 나쁘지 않겠죠. 이런 자리에서 한 번 더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그런 타점들을 볼 수가 있고, HLB도 계속 일단은 이 구간을 조금 돌파를 하지 못하고 맞고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맞고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저점은 올려주고는 있어요. 그래서 추세가 유지되는 한 한번 좀 더 계속 돌파를 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고, 루닛이나 뭐 알테오젠 이런 종목도 계속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 다이렉트로 돌파해서 막 따라간다기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인 요런 눌림의 다음 지지라인에서 조금 접근을 하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종목도 그래서 다음 주에 오히려 추가적인 조정 이후에 한번 기회를 노려보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친환경 말씀드리면서 원전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원전도 사실 차트가 양호하게 좀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거의 대장격인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도 지금 조용히 전고점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지금 마치 저 이제 조만간 돌파 한번 시도할게요 라고 좀 신호를 보내는 듯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번 눌렸다가 가는지 다이렉트로 돌파가 나오는지 이 포인트에 따라서 원전주의 순환매가 타이밍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원전주가 관련주들이 지금 차트들이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뭐 피코그램도 그래서 이렇게 고가 부근에서 크게 하락하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뭐 그 예전에 좋은 흐름이 나왔던 우진 이렇게 저점을 올리면서 박스권 상단에 붙여놓는 모습, 보성 파워텍도 마찬가지, 그죠? 보성 파워텍도 이평선들 수렴이 되고 살짝 저점을 올리면서 이렇게 고개를 드는 모습들, 환신기계, 뭐 G2파워는 미리 많이 올랐죠. 그죠?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대한전선도 좀 탄력적인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거래대금도 꽤 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인가요? 그 주식 병합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까 뭐 거기에 따른 공매도, 환매수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원전에 대한 이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수급적으로 차트적으로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를 하고 양호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뭐 이런 개별주 유일로보틱스 같은 종목도 좀 나쁘지 않은 좀 전고점을 계속 한 번씩 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세아메카닉스 2차 전지 관련해서 파생돼서 올라오는 종목들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차 전지가 뭐 에코프로 뭐 이런 형제들만 있는 게 아니라 뒤늦게 이런 개별주의 종목도 2차 전지 관련 테마로 엮여서 한 번씩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을 매매하기보다는 비교적 덜 오른 개별주들, 2차 전지 테마가 붙을 수 있는 종목들 내에서도 계속 순환매가 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런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이 나와준다면은 눌림 이후에 반등 이런 것들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기차 부품에서 요즘에 굉장히 핫하게 자금이 들어오고 있죠. 현대차의 과감한 투자 때문에 이쪽에서 테마가 제대로 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플라스틱, 뭐 모트렉스, 그 다음에 대형주로는 뭐 현대모비스, 위아 뭐 이런 종목들도 다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계속 좋은 흐름이 나왔던 화신, 성우하이텍 이런 종목들도 전기차 부품, 현대차 투자 관련 건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단기간에 이제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렇게 눌림이 나와주면은 대기 매수세로 인해서 또 탄력적인 반등 이런 것들이 순환매가 도는 후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지루하다 해가지고 관심 종목에서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신도 마찬가지. 사실상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올라갔던 구간에서 나름대로 크게 하락하지 않고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다시 기술적 반등 나올 만한 종목이다. 에코플라스틱과 모트렉스 테마성의 흐름이 짙은 종목인데 좀 변동성이 괴팍하긴 해요. 하지만 이런 또 구간에서 트레이딩 할 만한 자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봐야 되는 종목이다. 에코플라스틱도 충분히 이런 지지 구간들 눌림 반등 접근이 가능하고 모트렉스도 마찬가지. 모트렉스도 여기 딱 밑골이 계속 만들어지는 구간이 있죠. 아마 이런 구간에서는 또 일시적으로 대기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자, 대형주에서는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도 지금 단기 박스권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돌파를 못하다가 이번엔 돌파를 해줬어요. 이렇게 눌림이 나오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단기 또 지지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서 좀 더 여유 있게 접근이 가능하겠죠. 현대위아도 마찬가지. 현대위아도 이런 구간들 지지라인들 충분히 눌렸다가 다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부품주들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전기차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또 당연히 또 매기가 몰렸던 게 전기차 충전소죠. 충전소로 좋은 흐름이 나왔던 거는 이런 디스플레이텍, 그다음에 포스코 ICT가 이제 포스코 DX로 사명이 바뀌었죠. 포스코 DX도 전기차 관련으로 이슈가 붙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아마 충분히 이런 눌림 구간에서 다시 또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텍도 마찬가지. 디스플레이텍도 여기서 뭐 다이렉트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좀 종목이 가벼워요. 보시면은 시총이 좀 가볍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뭐 이런 하락 구간들 좀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비교적 아직 덜 오른 종목들 내에서도 뭐 S트래픽이나 기타 원익 P&E라는 종목도 전기차 충전소로도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내에서 또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거래량 없이 하락하고 있을 때 다른 종목들 어느 정도 조정 나올 때 한 번씩 순환매 돌만한 후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좀 길목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쭉 설명드리다가 마지막 부분에 순환매 후보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의 개별주의 흐름으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인프라 투자 기대감으로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이 종목도 좋은 힘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사실상 조금만 오르면 신고가거든요. 이 종목도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조금만 올라가면 신고가예요. 여기서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살짝 눌린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추세가 양호하다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눌림을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사실상 대형주 중에서도 좀 신고가가 얼마 남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내에서 내가 원래 잘 알고 있는 테마나 종목이면은 좀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 또 식류주 내에서도 이렇게 라온텍 같은 종목도 사실상 신고가가 또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얼마 안 남았기보다는 이게 퍼센트는 꽤 되는데 차트상으로는 퍼센트는 한 15% 정도 되는데 차트상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좀 이런 차트의 흐름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 종목도 충분히 요 구간 추세를 깨지 않고 야금야금 버텨주는 모습이 나와준다. 그럼 한번 좀 전고점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한번 가볍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이 많죠. 또 더 말씀드린 것도 굉장히 많은데 또 뭐가 있었죠? 그리고 원숭이 두창 이번에 엠폭스로 불리고 있죠. 이것도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해가지고 또 바이오 종목주 내에서도 또 테마가 돌고 있어요. 뭐 미코 바이오메드 예전에 올랐던 종목이 뭐 진매트리스 등등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 내에서도 이렇게 순환매가 조금 돌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만큼 차익 실현 좀 매물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매물이 나오는 과정에서 비교적 또 과거와 다른 좀 대기 매수세의 유입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패턴이 보인다. 그러면은 엠폭스 관련으로도 연속성이 있다고 보고 다음 주에 한번 어떻게 조정이 나와주는지 체크해야 되는 테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가지 철강 쪽도 나쁘지 않는데 이거는 개별적으로 보실 분들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뭐 대주전자 재료나 뭐 아니면은 2차전지 관련해서 같이 올랐던 뭐 SKI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도 이제 에코프로가 꺾이는 것 같은데 이제 아예 안 봐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차트만 봤을 때는 양호하거든요. 그죠? 이때만 거래량 터져주고 지금 거래량 없이 하락이 나와주고 있어요. 만약에 에코 형제가 조정이 나와주면서 같이 조정이 나와준다.
그러면은 괜찮은 눌림 이후에 좀 차별화된 반등이 또 한 번씩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보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도 2차전지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린다면은 한번 보려고 하고 있어요. 차트가 양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조일 알미늄 같은 종목도 이탈되지 않고 이런 박스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내에서 약간 트레이딩 하는 전략,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 외에도 대부분 종목들도 2차 전지, 리튬 이런 종목들도 사실 차트가 완전히 끝난 종목들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개인마다 기준이 있겠지만 너무 많이 올라서 나는 이제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새롭게 또 올라오는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이제 테마가 생기는 종목도 있잖아요. 거기 대해서도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기존에 이렇게 강했던 리튬 관련이나 2차전지 내에서도 한 번 더 매매를 짧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게임주도 넥슨 게임즈, 뭐 위메이드, 넥슨 게임즈도 아마 월요일날 한번 신고가 돌파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위메이드도 단기 이런 박스권에서 저점을 올리면서 조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어요. 아마 4월 말에 신작 발표가 있는데 신작을 출시를 하죠. 신작을 출시를 하는데 나이트크로우 반응은 솔직히 리니지 라이크라서 모르겠어요. 하지만 차트는 일단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다. 시장의 분위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가면은 또 한 번 슈팅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위메이드도 신작 출시가 얼마 안 남았다 정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은 거기를 디데이로 좀 대응을 잘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대부 시스터즈도 게임주 내에서 좋은 음이 나와주고 있죠. 고가 한번 터치해주고 눌림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연속성이 나와주는지. 게임주도 봐야 되고, 바이오도 봐야 되고, 전기차 부품, 원전, 신재생, 또 뭐 이런 엠폭스, 그죠? 많죠? 그래서,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파생된 종목들, 그래서 많아서 내가 뭐 전기차 충전소도 있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우후죽순 다 하려고 하다보다는 이거 다 못 먹어요. 시장에서는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이 흐름을 다 보면서 순환매 내가 다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욕심입니다. 욕심이고, 여기에서 다음 주 내에 아마 순환매 한 번씩 다 돌 거예요. 대신에 얼마큼 조정이 나와주고 돌지, 어느 정도 구간에서 어떤 섹터와 어떤 테마와 시소타기를 할지, 이 차이점, 이 디테일만 다를 뿐이지, 분명히 이 테마 다음 주에 이 테마들 한 번씩 순환매 강력하게 다 돌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새롭게 테마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 매매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뭐 AI나 로봇에 반짝 들어오는지 정도 뭐 가볍게 보면서 다음 주에도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관점은 그거예요. 이렇게 종목들이 많은데 이걸 내가 다 먹는다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여기 내에서 다 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순환매 한 번씩 다 도니까 거기 내에서 잘 길목이나 눌림목을 공략을 잘해서 한 일주일에 한 개에서 두세 개 정도 섹터에서 순환매만 좀 괜찮게 수익률이 나도 잘하셨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큰 욕심 없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섹터들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본인들의 관점에 맞게 잘 선별을 해서 다음 주도 승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